혹시라도 코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조직이 수축할 때 너는 뭐 수축하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끔쩍도 안 해요. 메드포가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조직을 뚫고 나오기도 하죠. 너무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코 수술하면 코끝이 처지냐고요? 당연히 처져요. 코끝은 당연히 처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부을까요? 붓죠. 여기 부을까요? 붓죠. 여기 부을까요? 붓죠. 여기 부을까요? 붓죠. 여기가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코가 이렇게 돼요. 많이 부을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내려오는 만큼 코끝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코가 들려 있다가 조금 가라앉고 처지면 코끝이 처졌어요 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내가 언제쯤 코끝 떨어짐이 끝날 것이냐?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힘들고 있었는데 여기 근육이 늘어나서 이제는 그냥 받치고만 있어도 되겠네 라고 변하는 게 한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코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까지 버틸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 코의 변화는 크게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코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안에서 받쳐주는 기둥이나 이런 애들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중격연골, 귀연골,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 이런 것들 쓰시잖아요. 근데 논문 같은 데 보면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 정도의 흡수율이 있다. 전체 부피가 흡수가 되는 거니까 얇기도 조금 얇아지고 위아래로 버티는 힘도 좀 약해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코 수술에 많이 쓰던 매드포어 같은 재료들이 있어요. 약간 인공뼈 같은 거예요. 걔는 비흡수성이에요.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가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매드포어처럼 좋은 조직들이 사실 별로 없죠. 끄떡도 안 하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코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조직이 수축할 때 너는 뭐 수축하든지 말든지 나는 매드포어는 난 꼼짝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끔쩍도 안 해요. 그 매드포어가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조직을 뚫고 나오기도 하죠. 너무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PCL 메쉬 같은 거 요즘도 많이 쓰는 재료기는 한데 걔는 약간 흡수가 돼요. 일종의 플라스틱이기도 하지만 녹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마거상 수술을 할 때 엔도타인이라고 머리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재료가 있는데 그거 비슷한 재료예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힘을 조금 잃고 주변의 조직과 비슷하게 변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주변의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비중격연골, 코 날개연골,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살. 그래서 얘가 약간 주변 조직하고 비슷하게는 바뀌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흉터 조직처럼 변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거를 뭐 말랑코라고 해서 한때 되게 또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메쉬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연골을 약간 보강해 주는 정도? 그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유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매드포어나 자가늑 쓰시면 되고, 나는 조금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도 약간 과교정을 해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켜봐라. 그게 내 코다. 처음 코는 내 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